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것 탐내기 좋아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내가 고개를 넘다가 길섭해서 낡아빠진 감투 하나를 주었지요. 이게 웬 냄새나는 감투람? 투덜거리며 머리에 쓱 써보았는데 마침 물을 이고 오던 아내가 남편을 보고도 못 본 척 휙 지나가는 겁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소리쳐도 아내는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코앞에 남편을 찾지 못했지요. 그건 쓰기만 하면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신물, 도깨비 감투였던 겁니다. 사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얼씨구나, 이제 내 세상이구나. 당장 장터로 달려간 사내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온갖 짓을 했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가 고기 국밥을 떠먹고 푸죽간에 걸린 소고기도 덥석 집어왔지요. 상인들은 눈앞에서 음식이 허공으로 떠서 사라지니 대낮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매일 공짜로 배를 채우고 비단 옷을 훔쳐 입으니 사내의 곳간은 남의 귀한 물건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지요? 하루는 사내가 잠든 사이 아내가 방 안의 낡은 감투를 보고는 다 해진 걸 왜 두는 거야? 하며 아궁이에 던지려 했습니다. 놀라 깬 사내가 허둥지둥 감투를 빼앗았지만 안타깝게도 감투 한쪽이 불에 타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사내는 아내의 붉은 치마 조각을 오려 구멍난 감투를 기워 꿰맸습니다. 다음 날 사내는 기운 감투를 쓰고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완벽하게 안 보인다고 굳게 믿고서 떡집 가판대에 먹음직스러운 인절미를 쑥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기 빨간 헝겊 조각이 떡을 훔쳐간다. 사람들 눈에 사내는 보이지 않았지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빨간 헝겊 조각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요놈 잡았다. 내 놈이 장터를 쑥대밭으로 만든 귀신이구나. 장터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허공에 빨간 헝겊을 덮쳤고 감투가 훌렁 벗겨지며 사내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결국 사내는 사람들에게 혼쭐이 나도록 맞고 훔친 물건도 몽땅 빼앗긴 채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다간 제 발등을 찍게 된다는 예서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지요? 조선 명종 시절 마포 강변에 작은 토구를 짓고 사는 기이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무쇠 솥단지를 푹 눌러쓰고 발에는 수십 근의 쇠신발을 신은 채 조선 팔도를 유랑하던 사람. 배가 고프면 머리에 썼던 솥을 벗어 밥을 짓고 밤이 되면 흙집에서 별을 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죠. 양반들은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조선 최고의 기인이자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펼쳐보는 토정 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의 삶은 신묘한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양 거리를 걷던 선생이 상인들에게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내일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할 터이니 어서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피하시오. 화창한 날씨에 사람들은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다급한 목소리를 믿고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다음 날 들이닥친 대홍수 속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앞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에게 그의 예지력은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안도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로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선생은 양반의 체면을 던져버리고 백성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소금 굽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아 수만 석의 곡식을 사들여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냈죠. 글 공부만 하던 시대에 흙바닥을 뒹굴며 백성의 배를 불린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이지암 선생은 다가올 끔찍한 비극마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남쪽 바다를 건너 왜적들이 몰려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언했죠. 율곡 이이에게 10만 양병설의 영감을 준 것도 바로 선생의 깊은 해안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여 일하다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합니다. 남겨질 백성들이 굶주릴까 걱정했던 선생은 창고 가득 구휼미를 쌓아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음이 전해지자 온 고을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 친부모를 잃은 듯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무거운 쇠신발을 신고 평생을 걸었던 이유. 그것은 권력에 취해 있던 조정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두 발로 직접 느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열어보는 토정 비결 속에는 백성들이 그저 무탈하게 한 해를 넘기기만 바랐던 이지함, 선생의 따뜻한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거친 쇠신발을 끌며 조선 땅을 누비던 그의 묵직한 발소리가 유난히 그립고 가슴 먹먹하게 다가옵니다.